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있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급수 AN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할 때, 즉 리미트 SN, 리미트 시그마 AK가 S일 때 이 급수는 S에 뭐 한다? 그치, 수렴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급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수열의 극한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열의 극한에서 여기 이 과정에 시그마라고 하는 개념, 덧셈이라는 개념이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자, 2번이랑 3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급수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얼마다?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가 뭐 한다? 네, 여러분들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 관계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명제 시간에 배운 내용일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우리 이렇게 두 줄 쓰거든요. 자,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 이거예요. not Q이면 Q가 아니면 not P이다. P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래 명제의 대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이 대우도 참이었어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 원명제도 참입니다.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얼마다? 0이다 라고 배웠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AN이 0이 아닌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로 수렴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로 수렴하는 수열, 대표적인 거 상수 수열이 있겠죠? 상수 수열 1, 1, 1, 1, 1, 1, 1, 1 계속 1로 계속 반복되는 거, 그 수열 계속 무한히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렴할까요? 아니요, 절대 수렴할 수 없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수열 생각해 보세요. 걔를 무한히 더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예시를 통해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2번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입니다. 일단은 수렴 발산부터 조사해 볼게요. 자, 이걸 조사할 때 방금 1번에서 다뤘던 요 2번, 3번 내용 있죠. 만약에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잘 보시면 여기 1번, 2번, 3번 중에 저 3번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무한히 더해 나가는 그런 급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3번. 이거 계산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분의 3-n. 요 수열의 극한값. n분의 n.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 그러면 최고창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죠. 보니까 2랑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는 녀석이에요. 0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는 녀석을 무한히 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3번 케이스는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은 1,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번과 2번의 수열에 대해서 리미트 씌워서 계산을 해보면 둘 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이 급수가 전체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2번 보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에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해요. 그렇지만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는 아니에요. 요거 이 원래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n분의 1이요. n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수열 자체는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지만 무한히 더해 나가면요,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입니다. 요거 대표적인 예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준식이. 자, 준식이는 일단은 이 급수를 풀 때는요, 리미트 시그마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미트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랑 k는 1부터 n까지로 꼭 쪼개주세요. 이 상태로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변수가 바뀌었어요. 그럼 n 대신에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치, k 집어넣어줘야 된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분합부터 계산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극한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 시그마 풀려면 무슨 분수? 부분 분수를 떠올려줘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 2k-1분의 1 먼저 써주고 2k 플러스 1분의 1 나중에 써주고
얘를 빼기로 이어줍니다. 왜냐면 여기 빼기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소거하려고. 자, 그리고 이렇게 쪼갠 다음에 다시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같은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다시 통분해보면 요 위에 있는 녀석이랑 같은지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통분해보세요. 그러면 2k-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자, 통분했잖아. 그러면 2k 플러스 1이 위에 생기겠지. 여기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2k-1이라는 게 분자에 생길 거예요. 자, 요거를 빼기로 이어주면 되겠죠. 그럼 2k 빼지고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전체는 2가 되겠네. 근데 얘를 통분하니까 2k-1, 2k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데 여기는 원래 뭐였어요? 1이었잖아요. 그럼 앞에다 뭘 곱해주면? 2분의 1 곱해주면 원래 식이랑 똑같겠죠. 그리고 나서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붙여주면 되겠다. 그럼 얘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자, 리미트 쓰고 계산하기 위해서 k에다 1부터 n까지 쫙 집어넣습니다. 자, 2분의 1은 맨 앞에다 쓸게요.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요. 자,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3 집어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자, 이거를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다. 자, 언제까지 대입해야 돼? n까지 대입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네, 요렇게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워지는 거 봅시다. 3분의 1 지워지네요. 5분의 1 지워지네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지워지는구나. 그러면 7분의 1이랑 2n-1분의 1이랑 지워주면 되겠다. 그럼 남은 식을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하고 1분의 1이랑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남았네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리미트 처리네요.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누가? 2n 플러스 1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더라. 그러면 이 괄호는 전체는 1로 수렴할 것이고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요 1번은요. 얼마로 수렴한다?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 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 것까지 확인했고 급수도 수렴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풀겠습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수열이 분수꼴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부분 분수로 쪼갠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런 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여기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근데 여기 2번 보시면 분자에도 n 머시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부분 분수꼴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보니까 근데 여기 분모가 좀 특이해요. 루트 n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보니까 분자에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이 있네요. 하트 그리면 약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묶으면 루트 n 플러스 1이 약분이 될 거고요. 요렇게 묶으면 루트 n이 약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약분을 시켜줍니다.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렇구나. 얘는 부분 분수 꼴이 아니고 약분을 했더니 뭐분의 1 빼기 뭐분의 1 이런 꼴이 됐구나. 됐습니다. 자, 이 급수 상태 바로 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주세요. 루트 k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자, 시그마 계산하겠습니다. k에다 1부터 n까지 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루트 1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2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웃해서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 n 대입했을 때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쓰고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자, 지워주자. 자, 지워요. 그럼 리미트 취할 게 오른쪽에 있는 루트 n 플러스 1밖에 없겠네요. 자,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남은 거 루트 1분의 1,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도 수렴하네요. 이어서 3번 풀겠습니다. 두 급수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모두 수렴한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급수가 수렴한다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어떤 정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에 있는 요 급수의 성질입니다. 두 급수가 수렴한다 하면 시그마들이 뭐 한다? 쪼개진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쵸? 수열의 극한에서 봤죠? 수열의 극한에서도 두 수열이 수렴하면 리미트가 쪼개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급수도 마찬가지인 이유는요.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사실은 리미트 시그마여서 그래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건 유한이기 때문에 계산이 막 되거든요. 결국 얘를 고치면 어떤 n에 관한 식이 돼요. n에 관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수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 수열 앞에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급수라고 하는 게 극한의 또 다른 형태다. 그래서 극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3번으로 돌아와서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수열이 수렴한데요. 아, 그럼 이 시그마 쪼개지겠구나. 이 시그마 쪼개지겠구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an인데 이 2라고 하는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4네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얼마다? 5다. 와우. 그랬을 때 시그마 an 마이너스 bn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구해야 되는 녀석도 쪼갤 수 있어요. 시그마 an 마이너스 시그마 bn. 그럼 여러분들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얼마인지 구할 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다? 연립 방정식이구나. 그냥 더해주면 하나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 bn이 사라져버려. 3. 시그마 an은 9가 되네요. 와우. 그러면 시그마 an은 얼마다? 3이다. 그럼 요 시그마 en 3 대입해주면 600이 시그마 bn이 4네. 아하. 그러면 시그마 bn이 얼마다? 2다. 너무 쉽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준식의 값은 3-2 해서 얼마다? 1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어도 이 식만 보고도 우리는 이 두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문제를 똑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수렴한다라는 조건 없이 문제를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엄밀한 내용입니다. 4번 풀겠습니다. 생긴 걸 보아하니 여기 분모가 1이었다가 1 더하기 2였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었다가 아 그렇구나. 일반항 아시겠습니까? 여기 적혀있는 게 일반항이에요. 그걸 무한히 더하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저 준식이를 정리해서 써보자. 우리 오늘 배운 표현대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그런데 너네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n 요거 보자마자 막 몸이 근질근질 거려야 돼. 이거 어디서 본 식이에요. 분모에 있는 녀석을 별이라고 한번 둘게요. 그럼 별이라는 녀석은 시그마로 고쳐서 쓸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예요. 아, 자연수의 합 2분의 n 플러스 1이구나. 이해되시겠어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요 분모 있는 녀석이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분의 1이니까 이걸 정리해서 쓰면 n 플러스 1분의 2라는 거죠. 느낌 왔어요? 네, 풀어봅시다. 자, 이 녀석은 쪼갤 수 있다. 리미트 시그마 n까지 k 플러스 1분의 2입니다. 분수꼴로 되어 있고요. 아, 보니까 쪼개야 될 것 같다. 밑에가 곱해져 있거든. 그럼 정석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하고 자 다시 한번 통분해보자.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앞에 생길 거고 뒤에 k가 생길 거야. 지워지면 1밖에 안 남네. 근데 선생님 여기 위에 2 있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요 요거 2 같은 거 처리하는 거 잘 까먹어요. 그래서 맨 앞에다 씁니다. 2라고 하는 건 시그마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도 2라는 것은 리미트 앞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앞에다 2라고 쓸게요. 자, 대입해 주겠습니다. 2 리미트. 1부터 대입합니다.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분의 1 아하 이웃하는 것끼리 지워지겠네. 자 마지막은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거 정리할게요. 2분의 1 사라지고 3분의 1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요 앞에 하나 남으면 맨 마지막에도 하나가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미트 처리해주자 이거야. n 플러스 1분의 1이 0으로 수렴하겠네. 결국은 1밖에 안 남네요. 정답은 얼마다? 2다. 자, 이어서 5번 풀겠습니다. 문제 이미 읽었죠? 급수 나왔고 얘가 수렴하고 리미트 머시기 an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급수 나왔어. 수렴한데 근데 리미트 구하래. 아,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정리 생각해야지.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얼마? 0이다. 그거 이용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 5번 보자마자 바로 너네가 써야 되는 거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2분의 an이 얼마다? 0이다 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석대로 풀면은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3 빼기 2분의 an이 0이래. 그럼 얘들아, 2분의 an이 어디로 수렴해야 이 전체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3으로 수렴해야 얘가 0으로 수렴하겠죠? 2분의 an이 3으로 수렴하려면 an이 어디로 수렴해야 돼? 6으로 수렴해야겠네.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6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석은 이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풀었던 스스로 확인하기에서 요런 거 나왔을 때 an 극한값 구하려면 이 괄호 전체를 뭐라고 놓고? xn이라고 놓고 치환해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정석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an의 극한값이 6이라는 거 알아낸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그 앞서 풀었던 문제풀이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 극한값 너무 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거 구하라는 거지 뭐. 18에 7 빼면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6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각 항은 0 또는 1이라고 하고 3분의 4가 A1 더하기 2분의 A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A3 더하기 땡땡땡. 그래. 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구나.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쫙 더하는 거고 일반항 여기 적혀 있잖아요. 2분의 n-1 제곱분의 a 이렇게 썼어요. 그게 지금 어디로? 3분의 4로 수렴하고 있대. 와, 그럼 이거 보자마자 우리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1 제곱분의 an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an이 0 또는 1이래. 그러면 an은 0이나 1 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인데 이 분모에 있는 녀석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 전체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사실 굳이 이 정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풀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가 별로 지금 쓸모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그럴 때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an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100개의 그 an 다 구해서 더하라는 거죠. 100개까지 더하라는 거 보면 이 an에 어떤 규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규칙성을 빨리 찾아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분의 4라고 하는 건 잘 보면 1 더하기 3분의 4고요. 요 A1이라고 하는 건 1이거나 0이거든요. 근데 A1이 만약에 0이었다고 쳐봅시다. 0. 자, 그러면 2분의 A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A3 더하기 땡땡땡. 이거 무한히 더하는 건데 요 A2, A3는 이 AN들은 0 또는 1밖에 안 되잖아. 만약에 이게 전체가 그 상황에서 제일 크려면 A1이 0인 상황에서 나머지 있는 녀석들이 가장 큰 값을 가지려면 요 A2, A3, AN이 최다 얼마여야 되겠어요? 1이어야겠죠? 여기다 다 1 넣어볼게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기 가로 세로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갑자기 왜요? 봐봐.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이 정사각형의 절반의 넓이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이게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건 4분의 1이잖아요. 요 넓이겠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8분의 1이 있겠죠? 그럼 요거 반 이렇게 나누면 이 넓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16분의 1은 요 넓이 되겠죠? 32분의 1은 또 요 넓이 될 거고 64분의 1은 또 요 넓이 될 거고 다 죄다 분자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무한히 더해 나가는 것은 사실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채워나가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 분자가 죄다 1이어도 이 남은 녀석이 아무리 끽해봤자 1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즉, 요 3분의 4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1이 0이 돼버리면 요 뒤에 있는 녀석으로 요 3분의 4를 채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건 0일 수 있다? 없다? 없다. A1은 무조건 1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자, 그럼 우리가 A1이 1이라는 건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간단히 하기 위해서 A1을 넘길게요. 넘기면 빼져서 3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A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A3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여기 분모에 있는 2가 너무 거슬려요. 그래서 양변에다 2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A2 더하기 2분의 A3 더하기 2의 n-2제곱 an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이 A2는 0 또는 1이에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 3분의 2가 있어. 그러면 느낌 와요?
얘가 1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이어야 돼요. 1이 돼버리면 이 오른쪽은 다 양수인데 1 더하기 양수 해버리면 1보다 큰 녀석이 되잖아. 근데 왼쪽에 있는 건 1보다 작잖아. A2는 1이 될 수 없다. A2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자, 지금까지 알아낸 거 여기 적어볼게요. A1은 1이었고요. A2는 0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2가 0이라는 거 우리 알았어. 그러면 다시 써보자. 3분의 2는 2분의 A3 더하기 2의 제곱분의 A4 더하기 땡땡땡. 자, 이번에 또 2를 곱해볼게요. 양변에. 그럼 3분의 4는 A3 더하기 2분의 A4 더하기 이렇게 나가겠죠. A3 또 0 또는 1이에요. 왼쪽에 있는 3분의 4는 1보다 커요. A3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A3는 1이어야 된다. 그러면 또 이 2를 넘기면 3분의 1이 될 거고 양변에 2 곱하면 3분의 2가 될 거고 아까 했던 거 또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규칙이 느껴지십니까? A3 1이어야 되고 A4 0이어야 되고 A5 1이어야 되고 A6 0이어야 되고 홀수 첨자들에 대한 AN들이 죄다 1이고 짝수 첨자를 가지는 AN들이 죄다 0이구나.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AN들 1이 50번 나오고 0이 50번 나오니까 정답은 5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교과별 질문방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